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확한 위험성은 잘 모르는 신용카드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당일 현금 지급, 무직자 가능, 신용등급 상관없음 같은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솔깃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용카드깡은 단순한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거래 방식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용카드깡은 쉽게 말해 신용카드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를 진행한 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카드 결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위 거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허위 매출 결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면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용자는 급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후 카드값은 그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깡은 카드사 약관 위반은 물론이고 거래 방식에 따라 불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허위 매출이나 가짜 거래가 포함되면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이 급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높은 수수료입니다. 광고에서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결제했는데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급한 상황을 해결하려다가 빚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카드 정보,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공된 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광고 등에 사용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문자 광고를 통한 업체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회사처럼 보이도록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연락처만 남기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카드사의 공식 금융상품이나 정부 지원 서민금융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 대출이나 소액금융지원 제도는 절차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금융기관과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깡은 순간적으로는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와 신용하락, 개인정보 유출, 법적 위험까지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의 급한 상황보다 앞으로의 금융생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